이번 주에는 22장에서 우리가 주로 배웠던 게 어쨌든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하는 고른 수렴이라고 부르는 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또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23장에 대한 내용을 하고, 아마 25장에서는 어떤 2차원에서의 해석학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는 X가 전부 다 1차원에 있을 때 했던 얘기들을 2차원으로 어떻게 잘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뭐 대체로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요 부분은 제가 건너뛰고 그다음에 26, 2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6, 27장을 하면서 이 2차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1차원에서 했었던 거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쓰는 식으로 해서 할 거기 때문에, 따로 24, 25장에 대한 내용은 더 뭐 자세하게는 뭐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26, 27장에서는 어떤 이제 미분과 적분의 순서를 바꾸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이거보다 더 다양한 이변수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뭐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좀 이 앞에서 24, 25에서 배운 내용 있는 내용들이 조금 쓰이긴 하지만, 대체로 다 1차원에서 했었던 얘기들이 2차원, 뭐 심지어는 n차원으로도 잘 확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지금 오늘 이번 주 포함해서 한 4주 정도가 남았는데, 아마 한 마지막 주쯤에는 시간이 조금 남을 수도 있어서, 제가 남으면은 22장에 해당하는 뭐 좀 더 다른 문제들이랑 뭐 과제 문제들 이런 거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과제 문제 좀 풀고 다른 문제 좀 더 풀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할 내용은, 제가 그 뭐 부교재라고 해서 뭐 적는 게 있어서 좀 적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인데, 번역도 잘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뭐 Understanding Analysis라고 하는 요 책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잘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찾으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뭐 번역본은 이제 그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책을 굳이 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원서에 있는 내용들을 봐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말이 좀 더 편하기는 하죠. 우리말이 좀 더 편해서 뭐 이런 거 책을 봐도 되고, 아니면 영어도 좀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이 책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되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나와 있어서 좀 책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좀 너무 쉽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좀 설명이 자세하게 구구절절 나와 있으니까 책을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내용 좀 일부를, 우리가 책에 없었던 내용을 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앞에 있는 내용,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내용인데, 그래도 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여기서 제가 뭐 쓴 내용은 우리가 왜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유니폼 컨버전스랑 그냥 전별 수렴이랑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연속인 함수열 fn이 있고, 뭐 전별 극한 함수 f가 있습니다. 뭐 전별 극한 함수를 찾는 것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그냥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니까 전별 극한 함수 f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하고 싶은 질문은, f도 여전히 연속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함수열들이 연속인 함수열들을 갖고 있고, 단지 그냥 극한만 취했으니까 fn이 가지고 있던 성질들이 좀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fn이 연속이었으니까 fn도 연속이었으면 좋겠어서, 그러면은 f가 연속인 거를 한번 보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연속이라는 것 자체는 로컬하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점 하나, 정의역에 있는 점 하나를 고정을 하고 뭐 엡실론도 뭐 하나 정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f가 연속인 거를 찾으면 되니까 이런 델타를 잘 찾아주면 됩니다. x 빼기 c가 델타보다 작을 때 fx랑 fc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으면은 그게 연속인 거니까. 그래서 뭐 당연하게 이런 삼각부등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fn을 더하고 빼고 fnx를 더하고 빼고 fnc도 이제 이런 식으로 더하고 빼줍니다. 그럼 이제 우변에 있는 요 세 개의 항을 잘 줄여주면은 되는데, 첫 번째랑 마지막 거는 f로 전별 수렴하는 거를 이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왜냐면 fnx가 어쨌든 이 전별 극한함수 f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얘는 잘 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제 줄어들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점 하나 고정을 했으니까 잘 줄어들 것 같고, 두 번째 있는 항을 잘 보면은 fn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는 고정이 되어 있고 x 빼기 c로 되어 있으니까 fn이 연속이면은 잘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 c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n을 하나 찾을 수가 있죠. 어떤 n이냐면 fnc가 fc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fn이 연속이니까 이렇게 잘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c에서 연속이니까 c에서 연속이 아니라 fn이 f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fn이 f로 수렴하는데 얘가 전별 수렴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점 하나를 잡아서 얘기해줘도 당연히 FNC와 FC의 차이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n을 하나 골라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자로 쓰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고 뭐 점 하나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 대문자 n을 뭐 숫자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100이든 뭐 10이든 이런 식으로 대문자 n을 이제 골라놓고 이제 n이 하나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fn이 연속인 거를 이용을 해서 fnx랑 fnc의 차이를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랑 세 번째 항을 잘 줄였어요. 얘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얘는 3번을 잘 줄인 거고 얘는 2번을 잘 줄인 거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첫 번째 항만 잘 줄여주면 되는데, 이 얘기를 잘 보면은 어쨌든 요 델타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또 델타가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델타에 대해서 얘는 fn이 연속인 거니까 잘 줄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 델타에 대해서 x 빼기 c가 델타보다 작은 요 델타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nx 빼기 fx를 줄여줘야만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n과 델타를 고르는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x는 이제 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왜냐면 이 델타를 하나 골라놓고 여기에 포함되는 x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x는 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델타는 다시 n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n을 이제 x에 대해서 유니폼하게 골라줄 수가 없죠. 그래서 n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별 수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서 좀 길게 구구절절 나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또 연속의 함수열 fn이 있을 때 얘가 전별 극한함수 f로 수렴을 하는 상황에서 f의 연속성을 얘기하기 위해선 fn이 f로 수렴하는 거를 따질 때 전별 수렴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강한 유니폼 컨버전스와 같은 뭐 고른 수렴, 뭐 균등 수렴, 평등 수렴,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이런 유니폼 컨버전스가 필요합니다. 유니폼 컨버전스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의 정의 자체를 얘기를 할 때 대문자 n을 고르는 데 있어서 x에 무관하게 잘 골라줄 수 있으면 고른 수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이 x에 의존하지 않는 x에 무관하게 잘 골라줄 수 있으면 고른 수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fnx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서 얘를 뭐 잘 살펴보면은 fx가 x로 이거 제가 식을 잘못 써. 예, 이게 분모가 n 이런 함수열이 있을 때 뭐 함수열 fn은 당연히 연속이죠, 그렇죠? 네, 당연히 연속이고 뭐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이 전별극한 함수를 잘 보면은 뭐 n을 그냥 무한대로 보내면은 x로 잘 수렴하겠죠. 왜냐하면 얘가 뭐 n분의 x 제곱 더하기 x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x로 잘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x로 전별 수렴하는 거는 잘 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가 고르게 수렴을 할 건지가 궁금한데,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fn이 f로 수렴하는데 뭐 전별 fn이 연속이고 f로 전별 수렴할 때 f가 연속인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뭐 그거의 역도 뭐 성립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fn이 뭐 여기서 얘기를 할 텐데 fn도 연속이고 우리가 찾은 이 전별 수렴 함수 f도 연속일 때 fn이 꼭 f로 고르게 수렴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얘가 뭐 왜 고르게 수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선 fnx와 fx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n분의 x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얘를 우리가 유니폼하게 x에 무관하게 잘 줄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n분의 x제곱이 엡실론보다 작아져야 되는데, 뭐 여기 이 식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x의 엡실론을 고를 때 x에 항상 의존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n을 고를 때에도 x, 그러니까 점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모든 x에 동시에 작용하는 하나의 n을 고르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얘가 그래서 여기서 고르게 수렴하지 않았었던 거는 x가 좀 너무 넓은 곳에 펼쳐져 있어서 x가 그냥 아래에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었는데, 구간을 조금 줄여주면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라 뭐 이런 어떤 닫힌 구간 정도만 생각을 해주면 fn은 f로 고르게 수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가 됐었던 거는 요식을 n분의 x제곱을 이제 더 이상 어떤 부등식을 써서 x에 무관한 식으로 어떤 x에 무관한 식으로, 그러니까 n에만 의존하는 어떤 식으로 잘 눌러줄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눌러줄 수가 있으면은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x가 r 전체에 있으니까 x가 한없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유니폼하게 잘 어떤 부등식을 이용해서 눌러줄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 x 자체가 바운디드가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닫힌 구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유개인 이런 곳에 들어가 있으면은 x를 이런 식으로 눌러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n분의 b제곱으로 잘 눌러주면 얘는 뭐 당연히 x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엡실론으로 잘 눌러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n을 잘 찾아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거는 많이 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리 6.25는 뭐 우리가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 뭐 코시 판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뭐 그렇게 잘 활용을 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어떤 뭐 이런 판정법도 있습니다. 어떤 함수열 fn이 a에서 고르게 수렴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fnx랑 fnx를 이제 엡실론만큼 잘 줄여줄 수 있으면은 이제 m과 n이 대문자 n보다 클 때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해줄 수가 있으면은 뭐 고른 수렴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는 뭐 그렇게 뭐 우리가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정리는 아니어서, 다만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는 제가 증명을 하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뭐 복습할 겸 어떤 뭐 AN이라는 실수에서 정의된 어떤 수열이 있는데, AN이 수렴한다는 것과
AN이 코시수열이라는 게 동치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코시수열의 정의가 바로 여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대문자 n이 잘 존재해서 얘네 두 항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으면은 코시수열이라고 불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마지막에 나올 뭐 고른 수렴이 뭐 x가 a 뭐 어떤 대문자 n이 잘 존재해서 결국 고른 수렴이 얘기를 하는 거는 fnx 빼기 fx라고 하는 얘가 에프실론보다 작아진다라는 얘기였으니까 요거를 fnx 빼기 fnx로 잘 바꿔서 얘기를 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증명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되고 뭐 그렇게 많이 유용한 정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른 수렴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뭐 정리 증명을 잘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뭐 코시 판정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었던 건데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리 6.3.1은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했었던 건데 fn이 f로 뭐 다친 구간 A, B에서 fn이 f로 전별 수렴하고 fn이 미분 가능하고 fn 프라임이 함수 g로 고르게 수렴하면 f는 미분 가능하고 f 프라임이 g이다. 요거는 우리가 정리를 증명을 했었죠, 그렇죠? 정리를 우리 증명을 했었던 건데 그때 뭐 어떤 것들을 이용을 했었냐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증명할 때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에서는 이제 미분 나오고 적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고른 수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적분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쓸 수가 있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을 했는데 요 책의 순서상으로는 적분이 이거보다 뒤에 있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지 않은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증명도 이제 있는데 증명이 꽤 깁니다. 결국은 평균값 정리를 잘 이용을 한 건데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해도 똑같은 내용을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뭐 그 증명을 소개하지는 않을 텐데 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면 증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그렇게 잘 쓰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정리의 내용 자체를 보면은 fn이 전별로 수렴하고 fn 프라임이 이제 어떤 함수로 고르게 수렴을 하면은 뭐 이 f도 미분 가능하고 뭐 f 프라임이 g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불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fnx가 얘로 전별 수렴하는 거를 가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증명을 좀 이따 할 텐데 fn 프라임이 고르게 수렴하면은 거를 이용을 하면은 왠지 fn 프라임이 잘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fn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fn 프라임이 고르게 수렴하면은 fn이 고르게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fn 어쨌든 fn 프라임이든 f 프라임이든 도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가지고 원래 함수를 얘기할 때는 도함수에서는 도함수가 같다고 해서 원래 함수가 같지는 않죠. 상수배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한 점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이려고 하는 정리는 닫힌 구간 A, B에서 정의된 함수 fn이 뭐 잘 미분 가능하고 fn 프라임이 이 A, B라는 닫힌 구간에서 고르게 수렴하면은 뭐 점 얘에 대해서 얘가 수렴하면 fn이 여기서 고르게 수렴한다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리를 쓰긴 했는데 우리 정리 6.3.1을 저번 시간에 보이기는 했었는데 요거를 좀 더 약화시키면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결론은 똑같은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똑같은데 조건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fn이 미분 가능할 때 얘를 줄이면은, 그러니까 조건을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똑같은 결론을 내는데 뭐 조건이 10개 있는 거랑 뭐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 게 좋겠죠. 좀 더 그러면은 정리가 더 좋은 거니까. 조건 몇 개 없는 거 가지고 강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은 좀 좋은 정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미분 가능한 fn이 있을 때 fn 프라임이 고르게 수렴해요. 뭐 이거는 똑같은데, 원래라면은 fn이 f로 전별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 대신에 그냥 점 하나에서만 따져주면 된다. 그러면은 fn이 미분 가능, f가 전별 수렴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이제 똑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원래는 fn이 f로 전별 수렴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fnx가 fx로 수렴을 했어야만 했는데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서 한 점에서만 얘기를 잘 해주면 된다. 한 점에서 얘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전체에 대한 얘기를 잘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정리 6.3.3은 요 정리 6.3.2를 보이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미분이랑 도함수랑 원래 함수가 등장을 하니까 평균값 정리가 좀 중요하게 쓰이겠죠. 왜냐하면 평균값 정리가 얘기해주는 게 원래 함수랑 도함수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fn이 미분 가능하고 fn 프라임이 고르게 수렴한대요. 그리고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얘가 얘로 수렴을 하면은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fn이 고르게 수렴한다. 뭐 지금 다 요 닫힌 구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뭔가 평균값 정리가 중요하게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코시 판정법을 쓸 텐데, 그러니까 얘만 x에 무관하게 잘 줄여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이 뭐를 더하고 빼줄 거냐면 한 점 수렴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mn이 아직 뭔지 안 정했는데 그냥 요 fnx 제로 빼기 fmx 제로를 똑같이 더하고 빼줘서 삼각부등식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이 x 제로는 아까 우리가 수렴하는 거 하나 안다 그랬으니까 하나 요 x 제로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삼각부등식을 써주고 나면, 그러면은 식을 잘 쳐다보니까 요 뒤에 있는 애 fnx 제로 빼기 fmx 제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엡실론만큼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fnx 제로가 수렴하니까 코시 수열이고, 코시 수열이면은 어떤 n이 잘 존재해서 n과 n이 대문자 n보다 클 때 fnx 제로 빼기 fmx 제로가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있는 거는 fnx 제로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수렴하면 코시 수열이니까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해서 줄일 수가 있었고, 그럼 이제 문제 남은 거는 요것만 잘 줄여줄 수가 있으면 되는데, 얘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해서 좀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잠깐만 fnx 빼기 fx를 hx라고 이름을 잠깐만 바꿔보면, 쟤는 hx 빼기 hx 제로니까 h 프라임 c x 마이너스 x 제로가 되는 어떤 인 c가
x와 x0 사이에 존재합니다. 뭐 이렇게 쓰니까 뭐 얘를 다시 그냥 원래대로 써보면 fnx 빼기 fmx 빼기 fnx0 빼기 fmx0가 일단 fn 프라임 c 빼기 fn 프라임 c의 x 빼기 x0로 되는 이거를 만족하는 일단 c가 x와 x0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얘를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으면은 끝나는데 절대값을 잘 씌워서 생각을 해보면 x 빼기 x0는 그냥 어떤 숫자로 잘 바꿔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x 빼기 x0라고 해봐야 뭐 다 요 x랑 x0가 어디 있든 간에 뭐 a, b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는 구간 전체 길이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그냥 x에 무관한 상수로 잘 눌러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얘를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얘가 0으로 갔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줄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얘가 뭐 그럴 애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가정한 게 뭐였냐면 fn 프라임이 고르게 수렴한대요. 이거 아직 한 번도 안 썼죠. 그리고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 평균값 정리를 왜 쓸 수 있느냐, 평균값 정리를 쓸 수 있는 이유는 fn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 없었으면은 당연히 못 쓰는 거고, 근데 어차피 우리가 fn 프라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주어졌겠죠. 그래서 아까 fn 프라임이 고르게 수렴하면은 이거랑 동치가 뭐였냐면 얘가 코시 수열, 얘가 어떤 n이 또 존재해서 x가 요 구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얘보다 크면 f 프라임, 뭐 x는 아까 썼으니까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z y fn 프라임 y 빼기 fn 프라임 y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골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른 수렴에 대한 동치로 뭐 이런 얘가 어떤 코시 수열 비슷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잘 요 방금 했던 두 가지를 잘 종합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아까 구별하기 위해서 얘를 뭐 n1이라고 하고 얘를 n2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떤 쟤네 둘보다 큰 대문자 n1, n2보다 큰 요 n2의 요 n이라고 하면은 m과 n이 n보다 크면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첫 번째로 fnx 0 빼기 fmx 0가 엡실론보다 작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fnx 0가 수렴했으니까 코시 수열이 돼서. 두 번째로 저 오른쪽에 있는 제 fm 프라임 c 빼기 fm 프라임 c도 엡실론보다 작게끔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c가 당연히 요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c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어떻게 골랐냐면 요 a, b 정의역 안에 x랑 x0 뭐 어떤 뭐 순서는 둘 중에 대소 관계는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요 사이에 x0 아니 c가 있는 거니까 뭐 c가 당연히 a, b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n보다도 크면은 그러면은 얘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 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마지막으로는 fnx 빼기 fmx가 썼던 요 똑같은 얘를 더하고 빼주면
이렇게 써주고 나면 아까 얘는 에플론 곱하기 저 b-a 뒤에 것도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 뭐 줄여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네. 네. 네, 전별 수렴만으로는 C가 하나 뭐 어떤 C인지 잘 모르니까 C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C가 사실은 이 평균값 정리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요 x랑 x0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전별 수렴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를 그냥 C에서의 전별 수렴만 가지고 이렇게 이 뜻인가요? 고른 수렴이 어디서 쓰이는지요? 아까 요 정리를 쓴 거예요. 고른 수렴을 하면은 뭐 코시 판정법을 이용을 해서 이 x에 무관하게 n을 잘 골라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냥 fn 프라임에 대한 걸로 바꿔서 얘를 그냥 x에 무관하게끔 잘 눌러줄 수가 있는 거를 여기서 쓴 겁니다. 근데 얘가 고른 수렴이 아니라 전별 수렴이면은 점 C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전별 수렴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전별 수렴만 가지고 되나? 그러니까 이 C를 고를 때 있어서 약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요 N을 고를 때 C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N이 달라지니까 그 얘기는 이제 N을 고를 때 X0에도 의존을 하게 되니까 제 생각엔 전별 수렴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게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고르게 수렴하면은 요 C에 무관하게끔 네, 요 N2를 잘 골라줄 수가 있으니까 고른 수렴이면은 어쨌든 원하는 얘기를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정리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fn이 f로 전별 수렴한다는 얘기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모든 x에 대해서 fn이 f로 fnx가 fx로 다 수렴을 했어야만 했는데 요거를 조금 완화시키면 어떻게 완화시킬 수가 있었냐면 fn 프라임이 고르게 수렴한다는 거를 이용을 해서 한 점 더 갖고 있으면 fn이 f로 고르게 수렴한다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원래 했었던 거는 원래는 fn이 f로 그냥 전별 수렴이 다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fnx가 fx로 다 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근데 얘를 좀 더 잘 다듬으면 좀 더 좋게 바꿔주면은 그냥 어떤 한 점 x0에 대한 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을 따질 필요는 사실은 없었고 한 점에서의 전별 수렴만 보여주면은 원하는 거를 잘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해서 f 프라임에 대한 정보를 fx에 대한 정보로 올려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가 이렇게도 잘 쓰인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었고 이거보다 좀 더 나아간 얘기들이 뭐 우리가 이 책에서 좀 다루지 않았었던 좀 더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를 하자면
어떤 이 바이오슈트라우스의 뭐 근사 정리라고 부르는 건데, 이 얘기가 해주는 것, 가끔 이 사람 이름 붙여서 뭐 스톤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이것도 뭐 조금 더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제일 많이 사람들이 쓰는 얘기는 어떤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어떤 연속 함수 f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신기하게도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다항식 px가 존재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fx랑 px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줄 수 있는 요 px가 존재합니다. 뭐 그 얘기는 좀 아무리 이상하게 생긴 연속 함수일지라도 내가 걔를 다항 함수로 또 유니폼하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라 그랬으니까 유니폼하게 얘를 근사시켜 줄 수 있는 다항식 px가 존재합니다. 뭐 이 얘기를 뭐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 함수인 f에 대해서 f로 고르게 수렴하는 어떤 다항 함수 열을 우리가 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속 함수라고 하면은 뭐 다항 함수랑은 차이가 되게 크죠.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얘기하는 거는 절대값 함수 같은 것도 그렇고 얘도 뭐 연속이죠, 그렇죠? 얘도 근사시킬 수 있는 다항식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반원 같은 것도 반원도 얘를 근사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되게 가깝게 뭐 얘기가 결국 근사시킨다라는 얘기가 내가 원하는 만큼 줄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반원을 근사해주는 어떤 다항식도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뭐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셨던 함수 중에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불연속인, 아니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뭐 이런 함수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뾰족한 이런 함수들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얘도 다항식으로 잘 근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뭐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뭐 전혀 없으니까 뭐 얘도 뭐 원점에서 미분 불가능하고 얘도 그냥 끝점에서 미분 불가능한데 이거를 만족하는 어떤 다항식을 항상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게 이 바이오슈트라우스 근사 정리인데, 요것도 뭐 유니폼 컨버전스를 이용하면 뭐 증명이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뭐 이 정리 자체가 되게 조건이 별로 없죠, 그렇죠? 뭐 연속 함수랑 다항식 뭐 요거밖에 없으니까 뭐 정리를 증명하기는 되게 뭐 그렇게 만만한 거는 아닌데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더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선은 뭐 유책이든 뭐 보통은 여기까지 잘 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왜냐면 이 연속 함수라고만 하면은 이렇게 되게 보면은 뭐 그렇게 좋은 함수는 아닙니다. 뭐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것처럼 뾰족뾰족한 애들이 뭐 매 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처럼. 근데 다항 함수는 사실은 되게 좋은 함수예요. 왜냐면 뭐 미분 무한번 잘 되고 뭐 적분 같은 거 할 때도 뭐 잘 되고 뭐 다항식 자체는 뭐 워낙 좋은 애니까. 왜냐면 몇 급수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거꾸로 가는 얘기긴 하지만 뭐 이런 몇 급수가 있을 때 뭐 수렴 반경 내에서 얘가 연속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진짜로 완전 다항식은 아니었고 다항식의 어떤 무한합 같은 이런 몇 급수 형태로 뭐 근사가 된다라는 거는 예전에도 얘기했었던 건데, 얘가 얘기해주는 거는 진짜 다항식으로 뭐 n차 다항식 이런 걸로 정말로 근사를 시켜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은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더 나아간 거는 내후년에나 뭐 등장을 하게 될 테니까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존재한다라는 것만 증명을 할 수도 있고 좀 컨스트럭티브하게 px를 진짜로 찾아가는 증명도 있습니다. px를
뭐 제가 식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어떤 그 적분 형태로 뭐 이거 보통은 -1과 1에서 하면은 일반적인 구간으로 확장이 되는데 여기서의 무슨 적분 형태로 주어지면은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증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로 다항식을 찾는 증명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다음 시간까지 해서 23장에 있는 내용을 할 텐데 이거는 제가 시험에는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험에 안 저번에 뭐 토마이 함수 시험에 안 낸다고 해서 내긴 했지만 얘는 정말로 안 내겠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도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해서 좀 구구절절 4개 소문항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23장에 있는 내용은 제가 시험엔 안 낼 텐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그래도 시험에 안 나온다고 안 듣지는 마시고 그냥 되게 중요한 내용들 예전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뭐 당연히 뭐 과제에서도 제가 뭐 내지는 그냥 가볍게 왜냐하면 책에 증명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냥 증명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증명도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뒷부분에 있는 거 몇 개 증명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뭐 저 증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어떤 무한집합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어떤 메저 제로셋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카운터블이라고 하는 셀 수 있는 집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들으셨죠, 그렇죠? 카운터블이 뭔지. 자연수 집합이랑 1대1 대응이 되면은 카운터블이다. 그래서 이런 자연수 집합은 뭐 그래서 당연히 정의대로 카운터블이고 더 나아가서 정수도 카운터블이고 유리수 집합도 카운터블이고 그럼 이제 점점 확장이 되니까 실수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실수는 셀 수 없는 집합이라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운터블의 정의가 뭔지 셀 수 있는 집합이 뭔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리는 뭐 증명도 있긴 한데 뭐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어떤 집합이 파이나잇이거나 그러니까 유한 집합이면은 당연히 카운터블이죠. 유한 집합이거나 카운터블이면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거보다 더 좀 더 그래도 좀 덜 자명한 거는 어떤 카운터블 셋이 있을 때 그거의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하면은 파이나잇이거나 여전히 카운터블이다 이런 얘기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SN이라고 하는 이 집합의 어떤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집합에 대한 수열까지는 아니지만 이 집합에 대한 어떤 컬렉션들이 있을 때 얘네가 다 유한 집합이고 얘네들에 대한 카운터블 컬렉션을 해주면 이 집합 얘는 여전히 파이나잇이거나 뭐 카운터블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뭐 집합론 시간에 아마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 또 뭐 여전히 집합이 되느냐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집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집합이 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뭐 러셀의 역설인가 이거 확실하지 않은데 어떤 A를 뭐 집합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어떤 A의 원소를 모으는데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맞나? 이런 걸 하면은 뭐 모순이 됩니다. X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을 모아놓는 건 모순. 혹시 이런 거 수업 시간에 하셨었나요? 네, 아마 집합론 시간에 쓸 텐데 그래서 뭐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 뭐 집합들의 집합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여기에서도 컬렉션이라고 한 이유는 뭐
집합이라고 얘기를 안 하려고 뭐 컬렉션이나 뭐 패밀리 이런 말들을 하는데 뭐 사실상 마음속으로는 일단 집합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집합은 수학적으로 좀 몇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만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는 좀 피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뭐 뭔가를 모아놨다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유한 집합들을 이렇게 카운터블 컬렉션을 해주면 뭐 여전히 파이나이시거나 아니면 카운터블까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카운터블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뭐 되게 증명이 있긴 하지만 그냥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정리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는 파이나이트 셋들의 카운터블 컬렉션을 얘기를 했는데 이 카운터블 셋들의 카운터블 컬렉션을 해주면은 여전히 카운터블이다. 그래서 이것만 해서는 언카운터블까지는 안 된다. 카운터블 셋을 카운터블에 모아놔도 여전히 카운터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뭐 증명은 제가 뭐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니까 그냥 있어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증명을 혹시 이런 거 증명하셨었죠? 칸토 대각화 알고 들어가려면 뭐 대각화 논법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건데 뭐 제가 여기 우선은 뭐 카운터블하지 않은 거를 보인다 그랬으니까 카운터블 하다고 하면 정말로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으니까 x1, x2, x3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0과 1 사이에 있는 거를 모아놨으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수열로 아니 이렇게 소수점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99 이렇게 9999가 되는 거는 그냥 이런 표현이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뭐 새로운 숫자 하나를 xi의 i번째 항이 뭐 0이면 1, 뭐 그렇지 않으면은 0으로 주는 이런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내면은 얘는 여기 안에 없습니다. x 프라임은 모든 xi랑 다 다르니까 우리가 카운터블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거기에 없으면서 뭐 당연히 전체 집합 여기 0과 1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를 하나 만들어냈으니까 다 셌다고 하는 거에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언카운터블이 된다. 그래서 뭐 언카운터블 셋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실수 리얼 넘버 자체는 언카운터블이 되겠죠. 아까 카운터블 셋 안에는 뭐 파이나이트 셋이랑 카운터블 셋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뭐 칸토 뭐 대각화 논법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잘 배우셨을 겁니다. 특히 이 실수 집합이 언카운터블인 거를 보이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이 제일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메저 제로라는 게 뭐 되게 중요하게 많이 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많이 안 쓰이는데 나중에 뭐 실해석학 이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메저라고 부르는 이게 현대 수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건데 우리말로는 뭐 측도라고 부르기도 해서 이 메저만 공부하는 뭐 한 분야도 있어서 뭐 측도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예 분야가 하나 있을 정도로 이 메저에 대한 얘기는 되게 아마 뭐 한 학기 내내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내용이 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지금 그거를 다 하려는 거는 아니고 메저 제로가 뭔지 메저 제로 셋이 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매저 제로 셋이 아닌 어떤 뭐 양수값을 갖는 뭐 매저라고 했으니까 다 양수값을 갖는 건데, 어쨌든 매저 제로 셋보다 더 다양한 거에 대해서는 실해석학 그 이후에나 나오는 거니까 정확히 매저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는 않고, 책에 딱 나와 있는 것처럼 매저 제로 셋이 뭔지에 대해서만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빌드업을 해나가는 이유는 뒤에서 나중에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되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해주려고 이 매저 제로 셋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리만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었죠. 적분 가능하다라는 게 뭔지. 그래서 적분 가능한 거에 필요 충분 조건을 찾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까지 했었던 거는 뭐 어떤 함수면 리만 적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모노톤 뭐 이런 거 리만 적분 가능하고, 연속 함수 리만 적분 가능하고, 그러면은 뭐 모노톤보다는 연속이 좀 더 좋으니까 그럼 이제 더 얘네보다 더 좋은 함수들은 당연히 리만 적분 가능할 텐데, 그러면은 얼마나 안 좋아야 리만 적분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은 리만 적분 가능한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F가 뭐 정의역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S라고 하는 셋을, 이 집합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F가 불연속적인 집합을 정의를 합니다. 왜냐면 약간 불연속점이 좀 많아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한 점에서 끊어진 뭐 마이너스 1에서 뭐 요런 함수 생각해 보면 얘는 당연히 적분 가능하죠. 그렇죠? 적분 가능하고, 막 더 나아가서 더 많이 끊어져 있는 애들도 적분이 잘 됩니다. 뭐 요런 애들 당연히 다 적분 잘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적분이 안 되는 예로 본 게 x가 유리수일 때 1이고 무리수일 때 0인 요런 함수 생각하면은 얘는 적분이 불가능했어요. 자, 뭔가 좀 많이 끊어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불연속점인 게 조금 많으면은 적분이 잘 안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더 하다가 보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증명을 해줄 수는 없는데,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거랑 동치가 6A이고, 뭐 6A인 거는 뭐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이 불연속점인 게 매저 제로다, 매저 제로인 게 뭐 아직 얘기하진 않았지만 요 한마디를 해주려고 좀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연속점인 거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했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면은 그게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랑 동치인 거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매저 제로라는 요 한마디를 해주려고 되게 준비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건 뭐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거랑 동치인 거를 좀 찾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매저 제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혹시 칸토어 집합 하셨었나요? 아, 네. 아마 이것도 뭐 수학책 같은데 많이 나와 있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0과 1 닫힌 구간을 하나 가지고 와서 뭐 이름을 C0라고 붙여주고, 얘를 3등분해서 가운데 거를 드러내서 얘를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얘가 없으니까 없어졌고, 얘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각 남은 애들을 또 3등분을 해줘요. 그래서 가운데 거를 또 드러내고, 얘도 3등분해서 가운데 거를 드러내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뭐 이거를 계속 반복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계속 반복하면은 우리가 얘네들의 교집합이라고 쓰긴 했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다음 단계에 있는 애들을 얘를 칸토어라고 해야 될지 칸토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칸토르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구간 하나 뭐 일자리 구간 있고 3등분 했을 때 가운데를 드러내고 그 남은 게 또 두 조각 생겼는데 두 조각에 대해서 3등분하고 가운데 거 드러내고 그러면은 빼낸 그러면은 드러내 제거한 뭐 구간 길이의 합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3분의 1만큼 드러냈고 그 다음에 3분의 1자리에서 얘는 이제 9분의 1 드러냈고 그 다음에 또 9분의 1 드러냈으니까 9분의 2 드러냈죠. 하다 보면 얘가 등비수열이 돼서 제거한 구간의 길이의 합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원래 길이가 1이었으니까 제거한 구간을 다 더하면 1이나 그랬으니까 남는 구간의 사실 구간은 아니지만 남은 집합의 뭐 길이라고 부르는 거는 0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전체 구간이 1이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3분의 1 빼내고 9분의 2 빼내고 뭐 등비수열일 테니까 그래서 빼낸 구간들을 다 모으면은 걔네들의 길이의 합이 1이 되니까 남아있는 거는 0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든 뭔가 만들어질 텐데 되게 조금만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남은 집합의 길이가 0이 되니까 거기에는 점이 몇 개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은 엄청 많이 다 빼내서 길이가 0이 됐다라고 하니까 되게 원소의 개수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뭘 증명할 수가 있냐면 이 칸토르셋은 뭐 메저라고 부르는 뭐가 어쨌든 길이가 0이고 길이가 0이어서 안에 점이 되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uncountably infinite이다. 그러니까 무한계가 있기는 한데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무한대가 있다. 그러니까 카운터블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직관과는 잘 맞지 않는 거죠. 길이가 0이면은 안에 점이 몇 개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실수계랑 똑같은 농도로 점이 많다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이상한 집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도 뭐 메저 제로라는 얘기를 뭐 할 텐데 그 길이가 0이다라는 얘기니까 요 칸토르 집합에 대해서도 뭐 증명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 메저에 대해서 뭐 정의만 소개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저라고 부르는 거를 우리가 어떤 구간에 대해서 메저를 정의를 할 텐데 어떤 구간의 메저가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구간의 길이를 뜻합니다.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이 그냥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의 메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구간의 길이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 그 구간이 무한 구간일 수도 있죠. 뭐 0부터 무한대까지라든지 이런 인피니트한 구간이면은 당연히 구간의 길이가 무한대니까 뭐 메저 값을 무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집합이 어떤 이 구간들의 어떤 뭐 파이나이트 유니언이나 뭐 카운터블 유니언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얘네들은 뭐 겹치는 게 뭐 양 끝점에서 정도만 겹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로 이렇게 겹쳐 있는 거 말고 기껏해야 끝점 정도에서만 겹치는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은 S의 매저는 이 구간들의 길이의 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 얘도 뭐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냥 구간의 길이를 매저라고 불렀고 S라는 게 만약에 뭐 겹치는 게 기껏해 한 점 양끝점 정도면은 뭐 점의 길이는 뭐 없다라고 보니까 네, 얘가 겹치지 않을 때 뭐 겹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데 안 겹치게끔 S를 이렇게 구간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면은 S의 매저는 구간의 길이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도 뭐 자연스럽죠, 그렇죠? 왜냐면 뭐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이렇게 합친 구간을 생각하면은 이 구간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2라고 답하겠죠. 왜냐면 이거 구간의 길이 1이고 구간의 길이 1이니까 2다. 뭐 겹치는 점이 1에서 겹치긴 하지만 뭐 겹치는 거 정도는 무시할 수가 있으니까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말로 겹쳐졌으면은 뭐 0에서 1이고 뭐 2분의 1에서 2분의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으면 얘는 각각의 구간의 길이가 1이고 1이어서 2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겹친 부분이 되게 많으니까 네, 겹친 부분만큼 고려를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겹치지 않는 걸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집합의 매저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뒷부분에 있는 거는 그냥 뭐 증명 없이 책에도 증명이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만 나와 있으니까 저도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만 하고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23, 26, 27장을 할 텐데 거기서부터는 좀 다시 뭐 책 있는 정리 증명을 다 따라가는 식으로 할 테니까 이 23장은 그냥 좀 가볍게 들으셔도 뭐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